자,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 만들고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대해서 약 한 달간 좀 얘기를 합시다. 먼저 간단한 기본 개념 잠깐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C나 자바 같은 언어는 컴파일 방식의 언어죠. 소스 코드를 C는 기계 코드로, C나 C++는 CPU가 실행하는 기계 코드로 변환하죠. 자바는 기계 코드는 아니지만 기계 코드하고 유사한 바이트 코드로 변환을 하지. 자바도 컴파일러라고 불러요. 그런데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는 컴파일을 안 해요. 그냥 소스 코드를 그대로 읽어서 실행을 하는 것을 인터프리터라고 얘기하죠. 소스 코드를 읽어서 실행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이런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는 좀 어떤 앱을 개발하거나 무슨 개발 프로젝트를 하라고 만든 언어가 아니야. 왜냐하면 소스 코드를 읽어서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로 구현된 앱을 배포하려면 소스 코드를 배포해야 돼. 컴파일을 안 하니까. 그러면 돈을 벌기가 힘들죠. 소스 코드를 배포하니까.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인 파이썬으로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열심히 개발하게 됐고, 또 어쩌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로 프론트엔드 프로젝트, 심지어 노드.js 백엔드 프로젝트도 개발하기도 하죠. 원래 의도하고 다르게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가 그런 앱도 만들고 거대한 프로젝트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 시작이 노드.js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라서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소스 코드를 읽어서 실행하는 방식이고, 원래 의도는 웹브라우저에 간단한 그런 작업들만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간단하게 구현하자라는 아주 간단한 그런 작업, 이 정도만 염두에 뒀었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도 웹브라우저에만 내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만들면서 굉장히 실력 있는 인터프리터 개발자한테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 개발을 맡겼고, 천재 개발자답게 매우 성능이 뛰어난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를 개발했는데, 그걸 크롬 V8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라고 불러요. 크롬에 내장되었다라는 뜻이고, V8, V8 이게 아마 버전인가? 아무튼 정확한 왜 8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름이 V8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고, 이게 정말 성능이 대단한, 인터프리터 치고는 성능이 대단해요. 파이썬보다 훨씬 빨라. 그리고 다른 자바스크립트 언어보다도, 인터프리터보다도 훨씬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성능이면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다른 서버 프로젝트를 할지 이것저것 앱도 개발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어떤 개발자가 하게 되고, 그러면 인터프리터가 웹브라우저만 있었으니까, 그러면 서버에서 뭔가 개발하려면 서버용 인터프리터도 필요하지. 그런데 다행히 이 크롬 V8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를 구글이 오픈소스로 공개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어떤 개발자가 공개된 V8 오픈소스 인터프리터를 가져다가 노드.js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프리터가 서버에서도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있어야 서버에서도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시킬 수 있을 테니까. 그게 웹브라우저가 아닌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노드.js예요. 그래서 현재 자바스크립트는 웹브라우저에서도 돌아갈 수 있고, 왜냐하면 웹브라우저에 인터프리터가 내장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서버에서
Node.js로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Node.js는 단지 인터프리터만이 아니라 그 자바스크립트로 뭔가 구현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 또는 개발 도구 이런 걸 다 한 세트로 구현한 놓은 게 Node.js죠. 그래서 Node.js는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Node.js 플랫폼. 인터프리터에다가 라이브러리에다가 뭐 개발 도구에다가 등등등등 다 갖췄기 때문에 Node.js 플랫폼. 그래서 Node.js에서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웹 서버도 쉽게 구현할 수 있고 백엔드 서비스도 구현할 수 있고 채팅 서버도 구현할 수 있고 그러라고 만든 게 Node.js. 그 다음에 쉘과 터미널. 이 윈도우즈 명령 프롬프트 창 알죠? 이걸 명령 프롬프트 창 이건 윈도우즈 용어고 유닉스 용어는 터미널 창이에요. 그래서 터미널 창이 좀 더 범용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명령 프롬프트 창 이건 딱 윈도우즈에서만 해당되는 용어예요. 터미널 창, 이 창 자체, 이 명령을 따다닥 써서 실행하는 이런 창이 터미널 창이고 이 터미널 창 안에서 이 창 자체가 터미널이고 이 창 안에서 요게 프롬프트. 프롬프트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뭐뭐뭐 뭐뭐 해달라, 뭐뭐뭐 해라 라고 뭐 신속하게 뭐 요구하는 거, 촉구하는 거, 뭐 지시하는 거 이런 의미예요. 프롬프트가.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뭐뭐뭐 해달라라고 하는 것도 프롬프트라고 얘기하지. 인공지능한테 뭐뭐뭐 해줘라고 그 촉발하는 거. 인공지능의 작업을 촉구한다, 촉발한다. 빨리 해다, 빨리 해줘. 뭐 이런 신속한도 그런 의미고. 신속한이라는 뉘앙스도 있어요. 프롬프트 단어에. 빨리 이것 좀 해.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이게 유닉스 터미널 창에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윈도우즈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이 부분, 요 깜빡깜빡거리고 요것도 프롬프트라고 부르는데 같은 뉘앙스예요. 자, 빨리 명령 입력해 라는 뜻이에요, 저게. 그러면 내가 여기서 명령을 입력하면 그 명령이 실행되죠. 자, 이 경우 실행을 시키는 것은 이게 명령을 요구하는 건 얘지. 프롬프트. 뭔가 빨리 해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요게 사용자한테 야 명령 좀 입력해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 명령 프롬프트라고 불러요. 이걸 프롬프트. 이 프롬프트를 출력해주고 그럼 프롬프트에다가 명령을 입력하면 그 명령을 읽어서 실행하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쉘이라고 불러요. 터미널. 이 창 자체는 터미널. 이 창 안에서 프롬프트를 출력하고 프롬프트에 뒤에 입력된 명령을 읽어서 실행해주고 하는 소프트웨어. 그게 그런 것들을 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윈도우즈 기본 쉘은 cmd.exe인데 윈도우즈에도 고급 쉘이 있고 그게 PowerShell.exe이고 이 쉘이 바로 이 쉘을 뜻해요. 이게 파워풀한 쉘이다. 고급 쉘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리눅스 기본 쉘은 이게 BASH인데 이 끝에 SH가 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BA가 이름이지. 그래서 이걸 읽을 때 배슈 쉘이라고 읽어요. 리눅스 기본 쉘은 배슈 쉘. 그 다음에 맥 기본 쉘도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배슈 쉘이었는데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G 쉘을 만들었어요. 요즘 맥의 기본 쉘은 G 쉘인데 배슈 쉘에 업그레이드 된 거다. 그래서 확장판이에요. 그래서 배슈 쉘하고 호환돼. 기능이 더 있는 거지. 쉘이라는 용어, 터미널이라는 용어 기억하기 바라고.
윈도우즈에서는 배슈쉘이 없지만 개발자라면 당연히 배슈쉘에서 유닉스 명령을 사용하는 게 개발자다운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도 개발할 때는 배슈쉘을 이용하고 유닉스 명령을 사용해라 라는 의미에서 너가 깃을 사용할 정도의 개발자라면 아무리 윈도우즈라지만 당연히 배슈쉘의 유닉스 명령을 사용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윈도우즈용 깃을 다운로드 받으면 거기에 배슈쉘하고 유닉스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당연해. 개발자라면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자 이제 깃을 사용하는 게 개발자 필수가 됐죠. 마찬가지로 배슈쉘에서 유닉스 명령을 사용하는 것도 개발자의 기본이다라고 볼 수 있고, 맥의 G쉘도 아까 말한 대로 배슈쉘 업그레이드한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최신 버전은 모르겠고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깃 배슈쉘이 실행되고 있는 터미널 창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 프론트엔드 프로젝트 만들 때 화살표 키를 눌러서 눌러야 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화살표 키가 윈도우즈 깃 배슈쉘에서 잘 안 눌러지더라고. 그런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터미널 창에서 깃 배슈쉘을 실행하면 잘 돼요. 그러니까 배슈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화살표 키가 잘 안 눌러지는 게 이 배슈쉘의 문제가 아니고 이 터미널 창의 문제인 거지. 여기 MINGW64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터미널 창,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화면, 이 화면이 깃 배슈쉘 화면인데 이게 소프트웨어가 두 개예요. 이 프롬프트 자체 이 부분은 배슈쉘이고 요 창 자체는 이름이 여기 적혀 있어요. MINGW64. 이게 이 터미널 창 소프트웨어 이름이에요. 이게 민쥐라고 읽을 거야, 아마. 민쥐. 어떻게 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MINGW64라는 터미널 창. 여기에 화살표 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터미널 창에는 그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정도 기본적인 배슈쉘 명령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디렉토리 만들기, 디렉토리로 이동하기,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 보기, 상위 디렉토리로 올라가기, 그다음에 디렉토리 몽땅 그 아래까지 삭제하기, 파일 하나 삭제하기, 복사하기, cp 명령, 그 다음에 파일을 대상 폴더에 복사하기, 그 다음에 디렉토리 복사하기. 자, 요 정도 명령은 외우기 어렵지도 않고 알아두기 바라고. 자, 이제 간단한 디렉토리 만들고 파일 복사하고 파일 삭제하고 이런 작업은 배슈쉘에서 이런 유닉스 명령이에요. 배슈쉘 명령, 유닉스 명령. 이런 명령으로 하기 바라고. 당연히 맥도 똑같고 이 명령이 유닉스 명령이라서 이 정도 명령을 알기 바래요. 탐색기에서 작업하는 건 초보자 개발자답지 않은 일이에요. 터미널 창에서 다다닥 치면서 작업을 하는 게 개발자다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건 맥은 해당이 안 되고 윈도우즈만 해당되는데, 윈도우즈에서는 경로명을 풀로 입력할 때 그걸 절대 경로라고 얘기하죠. 절대 경로로 디렉토리 그 경로명 전체를 입력할 때 드라이브명이 포함이 되지. C 드라이브, E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의 경로명은 이런 식이죠. C 드라이브에 있는 PJ 디렉토리 아래 이렇게. 그런데 유닉스에는 드라이브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배슈쉘에도 이렇게 드라이브 경로명을 입력하면 에러가 나요. 윈도우즈의 이 경로명을 배슈쉘에서 입력할 때는 이렇게
마치 이 드라이브 C가 디렉토리인 것처럼 이렇게 입력해야 돼요. C 드라이브라면 이렇게. 윈도우즈에서만 해당되는 이슈고 맥도 유닉스라서 맥도 드라이브 개념이 없죠. 오케이, 이 정도로 간단한 기본 개념 설명했고, 그 다음 두 번째 ESLint. 그 오타 같은 실수에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해야 버그 찾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라서 컴파일을 하지 않죠. 컴파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소스 코드에 오타가 있어도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실행할 때 런타임 에러가 발생해. 그래서 뭔가 오타 같은 것도 실행해 봐야 알 수 있어요. 컴파일만 해서 아는 것보다 이게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실행이 안 된 코드에 오타가 있는 것은 또 런타임에라도 실행되는 부분에만 에러가 나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은 오타 같은 게 있어도 런타임 에러가 안 나. 실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에러를 찾기 위해서 모든 기능을 다 실행해 보는 것도 힘들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도와주는 도구가 ESLint인데, ESLint는 마치 컴파일러처럼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서 오타와 같은 여러 가지 문법 오류, 여러 가지 문제점 오류를 찾아주는, 원래는 컴파일러가 있다면 컴파일러가 찾아줄 텐데 컴파일러가 없으니까 그냥 ESLint 같은 것을 또 만든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풀잭을 하고 앱을 개발하고 할 거라면은 이렇게 오타나 이런 오류가 빨리빨리 발견이 돼야 되기 때문에 ESLint 도구가 필수죠. 요 명령으로 설치하면 돼요. 참. 개발 도구 설치. 여기 개발 도구 설치는 여기 강의자료 폴더 위로 올라가면 제일 위에 여기에 윈도우즈 개발 도구 설치, 또 M1 맥북 개발 도구 설치, 이렇게 강의 노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노드.js 설치, 그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 그다음에 Git 클라이언트 설치, 요것만 하면 돼요. 노드.js 설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 Git 클라이언트 설치 3개. 맥도 마찬가지. 맥도 노드.js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맥에는 Git이 아마 기본으로 있을 거예요. 맥은 Git을 기본으로 설치 안 해도 아닌가? 아니다. 여기 있구나. 3번에 있네. 그렇지 참. Git이 개발자 도구인데 기본으로 들어있는 게 말이 안 되네. 맥이라면 홈브루 설치하고 2번, 3번. Git을 개발 도구를 맥에서 설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권장되는 기본은 홈브루라는 도구, 설치 도구를 먼저 설치하고 이 홈브루에서 이것저것 설치하는 게 맥에서 좋은 방법이에요. 맥이라면 홈브루 설치, 그 다음에 홈브루에서 Git 설치, 그 다음에 홈브루에서 노드.js랑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렇게 설치를 합시다. 설치 실습을 합시다. 한 15분 정도면 충분하겠지? 자, 그렇게 Git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노드.js 설치하고, 그 다음, 자, 이게 npm이 노드.js에서 뭔가 작업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 npm인데, 특히 뭔가 설치할 때, ESLint, 아까 말한 컴파일하지 않고도 마치 컴파일러처럼 소스코드 분석해서 오류를 찾아주는 ESLint 설치 명령. 터미널에서 이거 실행하면 돼요.
즉 윈도우즈라면 git bash shell에서 요거 실행하면 돼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확장, ESLint 확장 설치. 요게 그 extensions 확장, 이거 ES extensions 탭을 클릭하고 여기서 ESLint라고 검색하면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클릭해서 인스톨 눌러서 설치하면 돼요. 그 다음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터미널 창 열기, 터미널 메뉴에 터미널 메뉴, 거기서 뉴 터미널 누르면 되고, 지금 나는 여기 화면이 좁아서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점점점 부분 누르면 나머지 그 추가 명령들이 보여요. 화면이 좁으면 이렇게 명령이 다 안 보이고 끝부분에 점점점이라고 나와요. 근데 화면을 글씨를 폰트를 확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무튼 여기 메뉴에 터미널, 자, 뉴 터미널,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하고 역다운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시프트 빼고 컨트롤 역다운표 누르면 돼요. 컨트롤 키하고 역다운표. 역다운표는 이스케이프 키 바로 아래. 키보드 왼쪽 이스케이프 키 바로 아래에 있는 키가 이게 역다운표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터미널이 하나 열려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기본 쉘이 여기 프롬프트가 출력됐을 텐데 나는 지금 git bash shell 프롬프트가 출력되어 있지만 처음 설치한 학생은 윈도우즈라면 이렇게 윈도우즈 기본 쉘인 뭐 cmd.exe나 아니면 파워쉘 프롬프트나 이런 게 출력되어 있을 거예요. 윈도우즈 쉘 프롬프트가 출력되어 있을 거야. 자, 이걸 git bash shell로 바꿔줘야지. 그다음 맥이라면 뭐 맥 기본 쉘, G쉘이 출력됐을 텐데 G쉘 프롬프트가 G쉘 오케이. 윈도우즈라면 배쉬쉘로 바꿔줘야 되니까 바꿔주는 방법이 여기 그다음 디폴트 쉘, 기본 쉘 선택. 여기 터미널에서 요거 자, 터미널에서 요거 누르면 런치 프로파일 이걸 누르면 요게 나와요. 여기 select default profile 맞네. 여기 select default profile 얘를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 가능한 쉘 목록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git을 제대로 설치했다면 git bash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git bash 쉘을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뭐 git bash가 아닌 쉘이 열려 있다면 이 쉘을 닫으면 되는데 이 터미널 창을 닫으면 되는데 여기 kill 터미널 여기 휴지통 모양의 그 버튼이 있죠. 그게 현재 이 터미널 창을 닫아버리는 거죠.
종료해 버리고 다시 단축키. 단축키가 컨트롤 역다운표예요. 컨트롤 역다운표를 누르면 이렇게 git 배슈쉘을 기본 쉘로 선택했다면 이렇게 git 배슈쉘이 터미널 창에 git 배슈쉘 프롬프트가 보일 거예요. 개발자 꼭 이거 안 하고 윈도우즈 기본 쉘에서 작업해도 되긴 하는데 개발자라면 배슈쉘에서 작업하는 것이 그리고 유닉스 명령도 하나씩 공부해서 유닉스 명령에도 익숙해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해요. 더군다나 저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나중에 이제 전문가 되면 회사 취업하면 맥북으로 넘어가게 돼요. 맥북이 여러 가지로 개발용으로 특히 프론트엔드 개발용으로 딱 좋아요. 근데 맥북의 터미널이 배슈쉘의 유닉스 명령 배슈쉘이잖아. G쉘이 배슈쉘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윈도우즈에서도 개발할 때도 미리 이 유닉스 명령에 익숙해지는 게 좋죠. 어차피 맥으로 가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 터미널 창 닫는 건 휴지통이 아니라 휴지통은 아예 종료시켜버리는 거고 창을 안 보이기만 하는 건 컨트롤 역다운표예요. 컨트롤 역다운표 누르면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더 이상 터미널 창 안 열 때만 이 휴지통 눌러가지고 킬 하는 거고 앞으로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할 거니까 그냥 컨트롤 역다운표 눌러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휴지통은 아예 종료할 때가 아니고 그냥 닫았다 열었다 왔다 갔다 할 때는 컨트롤 역다운표. 그리고 또 참고로 여기 플러스 버튼도 있죠. 휴지통 왼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터미널 창을 여러 개 열어야 될 때도 있어요. 터미널 창을 여러 개 열 때는 플러스 누르면 터미널 창이 하나 더 열려. 그리고 이제 필요 없어진 터미널 창 아예 제거해 버릴 때는 휴지통. 오케이. 도구에 대한 설명이었고, 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적당한 위치에 가서 노드 1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만듭시다. 저는 지난 학기에 만든 노드 1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이미 있으니까 지워버리죠. 더 지울까? 더 지워도 되지? 자, rm-rf가 디렉토리까지 다 지우는 명령이고 디렉토리와 그 아래 아스테리크라고 하면 몽땅 다 지워라죠.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게 몽땅 다 지워져요. 이 명령이면. 얘네들이 지금 다 지워지지. 네, 지금 오래 걸려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가 파일이 엄청 많아. 그래서 좀 몇 초 걸렸죠.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냐면 C 밑에 여기 C 밑에 C 드라이브죠. C 드라이브 밑에 PJ 디렉토리 밑에 프론트엔드라는 디렉토리에 있는데 이 디렉토리 아래에다가 앞으로 나는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들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먼저 노드 1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동. 자, cd 노드 1 하면 노드 1 프로젝트 디렉토리로 들어가요. 들어갔죠? 그 다음에 자, 언제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반드시 Vue.js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는 이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터미널이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창에서도 열어야 돼요. 메뉴에서 그 메뉴가 파일 메뉴, 파일 오픈 폴더 해갖고 여기서 오픈 폴더 여기서 그 프로젝트 디렉토리 방금 만든 이 노드1 프로젝트를 찾아서 오픈 열어야 돼. 자, 그런데 저렇게
클릭해서 여는 건 개발자다운 게 아니에요. 고수 개발자들은 마우스 클릭해서 작업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명령을 쳐서 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그 명령이 있는데, 지금 내가 이미 터미널에서는 노드1 프로젝트 디렉토리 만들고 그 디렉토리에 들어왔잖아. 그러면 현재 디렉토리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창에서 열어라. 그 명령이 코드 -r 점이 현재 디렉토리라는 얘기예요. 유닉스에서 현재 디렉토리를 점이라고 해. 그러면 이 코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말해요. 현재 디렉토리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어라. 이 명령을 실행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재시작하면서 이 노드1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이렇게 열렸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지. 코드 -r 점 앞으로 계속 프로젝트 만들 때마다 해야 되는 명령이야. 코드 -r 점 이렇게 노드1 디렉토리 적당한 곳에 만들고 노드1 프로젝트 디렉토리에서 방금 코드 -r 점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려요. 물론 파일 메뉴에서 오픈 폴더 메뉴 눌러가지고 열 수도 있지만 이건 개발자다운 작업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이런 게 자동인데 아직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 만들 때는 자동이 아니에요. 수동으로 패키지.json 이 파일도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그 명령이 npm init yes예요. npm init -y -y가 yes라는 뜻이에요. -y 하면 이렇게 패키지.json 파일이 만들어져요. 이게 프로젝트 설정 파일이야. 여기 아까 모듈 문법 아니다. 다른 수업이지. 오케이. 자, 이렇게 패키지.json 파일을 프로젝트 폴더에 만들어야 되고, 이게 프로젝트 설정 파일이고, 그 다음에 또 ESLint 설정 파일도 만들어야 돼. 자, 이게 리액트 프로젝트 만들 때는 자동인데, 자바스크립트 언어 프로젝트 만들 때는 수동이에요. npm init ESLint 그 하고 아닌데? 아, 이것도 하는 게 좋아요. 골뱅이 레이티스트. 강의 노트에는 골뱅이 레이스트를 안 붙였는데 이거 안 붙여도 되긴 하지만 가급적 붙여주는 게 바람직해. 최신 버전으로 설정해라 라는 뜻이 설치해라 뭐 작업해라 이게 골뱅이 레이티스트예요. 최신 버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저거 생략해도 되긴 해. 그러면 그 최신 버전이 1.10.0인가 봐. 1.10.0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거냐? Yes. 그래서 골뱅이 레이티스트를 매번 붙여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다운됐거든? 그래서 다음번에 이 명령을 자주 실행할 거라면 골뱅이 레이티스트 처음에 붙여주고 그 다음부터 골뱅이 레이티스트 안 붙여줘도 돼요. 왜냐하면 저게 다운 받거든? 다운 받은 다음에 그걸 실행하니까. 그런데 혹시 최신 버전 또 나왔나 싶을 때 한 번씩 뒤에 골뱅이 레이티스트를 붙여주면 돼요. 최신 버전 찾아서 다운로드 받아주니까. 자, 아무튼 여기서 1.10.0이 최신 버전인데 다운 받을까? 그 얘기고 yes 누르면 Y 누르고 엔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뭔가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데 뭘 린트 할 거냐? 린트가 개발자들한테는 동사가 됐는데, 이게 뭔가 오류 찾아주는 도구를 린트라고 해요. 그래서 저걸 오류 찾아준다라는 동사이기도 해요. 개발자들한테만.
일반 용어는 아니고.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신텍스. 체크 신텍스. 신텍스가 문법을 말해요. 문법을 영어로 신텍스라고 그래요. 문법만 검사할 거냐, 아니면 문법이 아닌 다른 프로블럼도 찾아줄 거냐. 또 다른 프로블럼도 찾아주면 좋죠. 엔터. 그 다음에 모듈 문법 어떤 거 사용할 거냐. 자바스크립트 표준 모듈 문법. 자바스크립트 모듈. 이거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너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거냐. 그건 이 프레임워크의 오류도 얘가 찾아줘요. 지금 우리는 아직 프레임워크 사용 안 하고 자바스크립트 문법 공부할 거라서 none of these. 타입스크립트 사용할 거냐? No.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만 사용할 거예요. 타입스크립트 안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코드를 어디서 실행할 거냐? 지금 우리는 문법 배울 때는 노드에서만 실행하고 웹브라우저에서 실행 안 할 거예요. 노드 선택하면 되고. 자, 이제 설정 다 끝났고 저런 거 설치할까? Yes. 아, 마지막 하나 남았다. 어떤 패키지 매니저 사용할 거냐? npm 패키지 매니저가 npm 도구가 가장 기본적인 도구고 이걸 좀 기능을 개선한 뭐 yarn, pnpm, burn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뭐 우리는 아직 초보니까 그냥 가장 기본적인 npm. 고수가 되면 이제 yarn이 날지 pnpm 같은 거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아마 알아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겠고 초보 시절에는 npm. 자, 이렇게 하면 ESLint의 설정 파일인 요 파일이 생성이 될 거예요. 여기 보일 거야. ESLint config.mjs. 자, 이렇게 하면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공부하기 위한 프로젝트 생성을 완료한 거예요. 좀 불편하죠? 모든 작업이 수동이라 그래요. 리액트는 리액트래. Vue.js. Vue.js나 리액트나 이런 프론트엔드 프로젝트 만들 때는 이렇게 불편 안 해. 자동이야. Vue.js 프로젝트도 그렇고, 리액트 프로젝트도 그렇고. 그런데 기본인 자바스크립트 언어 공부 프로젝트 만들 때만 이렇게 좀 수동이에요. 그 다음에 소스코드 파일 생성. 여기 화면에 저거 누르면 돼요. 1번 요거 누르면 파일 생성이고 2번 요거 누르면 폴더 생성이고 지금 현재 폴더는 노드1이라는 폴더고 이 노드1 폴더 아래 파일 서폴더를 만들 때 여기 1번, 2번을 누르면 돼요. 근데 저렇게 뭘 마우스로 눌러서 작업하는 건 초보 같은 작업 스타일이고 고수는 타입 이 명령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디렉토리를 만들겠다. 그럼 mkdir chap01 저 chap01 디렉토리 아래에서 뭘 만들겠다. 그러면 일단 저 디렉토리로 들어가야지. cd chap01 아 그리고 이런 거 파일명이나 디렉토리명 입력을 할 때 다 타이핑 안 하고 앞 글자 몇 글자만 입력하면 그 탭키 누르면 탭키가 자동 완성해요. chap01 디렉토리로 들어왔죠. 지금 여기가 현재 디렉토리예요. 현재 어디에 있다가 여기 보여져요. 여기 프롬프트에. 자 여기서 이 디렉토리에 파일을 만들겠다. 코드예요. 아까 코드.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명령이에요. 코드하고 파일명. 이 말이 현재 디렉토리에 hello.js 파일을 만들겠다 라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명령이에요. 그럼 여기 hello.js가 여기 열리지. 자, 이렇게 작업하는 게 개발자다운 거야. 여기에 console.log 뭐 어떤 언어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hello world 출력하는 거지. 화면에 출력하는 자바스크립트 명령이 console.log예요.
자, 터미널 창 닫는 건 컨트롤 역다운표. 콘솔.로그 헬로 월드. 컨트롤 S 누르면 저장. 저장해야지.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고 다시 실행해야죠. 자, 터미널 창을 열어서 컨트롤 역다운표. 터미널 창을 열어서 자, 코드 hello.js는 파일을 만들겠다는 명령이고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노드 이 노드가 노드.js예요. 노드 hello.js는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실행이 되고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죠. 콘솔 객체 로그 메소드. 자, 화면에 뭘 출력할 때 사용하는 게 콘솔.로그.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에는 메인 함수가 필요 없어요. 그냥 소스 코드에 들어있는 그 코드들이 한줄 한줄 순서대로 실행된다라는 거. 파일 저장, 단축키.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 보기. ls 한 칸 띄고 대쉬 al. 그러면 이렇게 현재 디렉토리에 지금 hello.js 하나 있다 라고 보여주죠. 아직은 저 출력이 익숙하지 않겠지만 곧 익숙해져야 돼요. 이 부분이 사이즈야. 27바이트네. 그리고 지금 8월 27일 12시 58분에 만들었고 27 사이즈가 27. 터미널 창 감추기, 뭐 보이기 감추기는 컨트롤 역다운표 누르면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 터미널 창을 아예 종료시켜 버리는 건 휴지통. 터미널 창을 하나 더 여는 건 이 플러스. 자, 내용 정리. 이 명령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개발자라면 이렇게 터미널 창에서 디렉토리도 만들고 파일도 복사하고 삭제하고 그래야 되니까 뭐 탐색기에서 작업하는 걸 동료가 파일 복사하고 뭐 디렉토리 만들고 하는 걸 탐색기에서 하는 걸 보면 약간 동료가 개발자 동료라면 비웃어줄 수 있는 이슈예요. 그래서 너는 아직도 탐색기에서 작업하니? 라고. 자, 그 다음에 패키지.json 이게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의 가장 기본적인 설정 파일이 이거고 이 패키지.json 이 파일을 만드는 그 명령이 npm init-y였죠. 그다음에 ESLint가 뭐였는지 ESLint 만드는 설정 파일 만드는 명령까지는 안 외워도 좋아요. ESLint 만들 일은 설정 파일 명령 쳐서 만들 일은 앞으로 거의 없어. 왜냐하면 그 뷰 프로젝트나 리액트 프로젝트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또 설명 안 한 노드 모듈스라는 폴더가 디렉토리가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저절로 만들어졌죠. 우리가 안 만들었는데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노드 모듈스. 이게 뭐냐면 프로젝트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돼서 저장되는 폴더고 이 크기가 이 디렉토리, 이 노드 모듈스 디렉토리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몇십 메가 정도 돼요. 그리고 사실 크기보다 몇십 메가면 요즘 세상에 그렇게 막 큰 건 아니지만 뭐가 문제냐면
뭐 몇십 바이트, 몇백 바이트짜리들이 엄청 많아서 합계가 60메가예요. 몇십 메가예요. 그러니까 자잘한 파일이 몇만 개가 들어있어. 또 큰 파일, 60메가짜리 파일 하나 있는 거랑 100바이트짜리 파일이 뭐 몇천 개, 몇만 개 있는 거랑 짜잘한 파일이 여러 개 있는 게 훨씬 컴퓨터한테 부담이야. 큰 거 하나가 더 훨씬 쉬워요. 또 노드 모듈수는 사실 들어있는 거 크기의 합계는 한 60메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몇십 메가. 근데 문제는 파일이 너무너무 많아. 몇만 개, 몇십만 개 이렇게 들어있어. 이게 프론트엔드 개발자 중에서 이 노드 모듈스 디렉토리가 블랙홀보다 무겁다라는 그 농담이 있어요. 오케이. 자, 프로 패키지.json 파일의 내용 이건 몰라도 되는데 한번 쭉 읽어보기 바라고 이러이러한 게 내용이다. 자, 언젠가는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지금 초보 시절에는 몰라도 된다는 뜻이니까 한번 쭉 읽어봐요. 프록은 시험 범위 아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 보기 위해서는 몰라도 좋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이런 게 프록이에요. 자, 뭐 진도는 여기까지고 한 5분 정도 읽어보고 실습하고 5분 후에 마칩시다.